삼성전자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5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요란한 뉴스와 조용한 뉴스가 있습니다. 요란한 뉴스는 급등과 급락처럼 하루 만에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반면 조용한 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업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일 나온 소식이 바로 그런 조용한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2026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AS 전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그냥 지나쳤을 이 뉴스 안에 사실은 중요한 투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반드시 다시 짚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뉴스를 투자자의 눈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KSSQI라고 부릅니다. 이 조사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서비스의 전문성,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스스로 잘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이 매긴 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마케팅 문구보다 훨씬 믿을 만한 신호로 읽힙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번 조사에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AS 전 부문 1위를 석권했습니다. 한 부문이 아니라 세 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성과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있었던 국가서비스 대상에서도 가전제품 AS 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번 전 부문 1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조사에서 나란히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속 기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조사에서 전자제품 AS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25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를 잠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넘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한 기업이 25년 동안 한 분야에서 1위를 지킨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속 기록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그림이 더 뚜렷해집니다. 컴퓨터 AS는 25년 연속 1위입니다. 휴대전화 AS는 23년 연속 1위입니다. 두 부문 모두 단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AS 부문에서도 통산 22회 1위로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문에서 올해 1위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수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만든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AS는 그저 고장난 제품을 고쳐주는 서비스 아닌가? 그게 삼성전자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AS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AS 1위라는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품을 한 번 쓰고 마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특히 가전이나 스마트폰처럼 오래 쓰는 제품일수록 고장이 났을 때의 경험이 다음 구매를 좌우합니다. 삼성전자의 AS가 빠르고 친절하면 소비자는 다음에도 삼성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AS에서 한 번 크게 실망하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다음 제품을 고를 때 예전에 받았던 서비스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냉장고를 바꿀 때, 스마트폰을 바꿀 때 그 브랜드에서 받았던 수리 경험이 무의식 중에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즉, 좋은 A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구매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구매는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한 번 만든 고객을 오래 붙잡아 두는 힘, 그것이 AS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고도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삼성전자의 25년 연속 AS 1위라는 기록은 바로 그 믿음이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바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투자에서는 경쟁사가 넘기 힘든 진입장벽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성주위를 둘러싼 물길처럼 기업을 지켜주는 방어선을 뜻합니다. 전국 곳곳에 촘촘히 깔린 서비스망, 오랜 시간 축적된 수리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들. 이런 것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경쟁사가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전국 단위의 서비스망과 오랜 신뢰를 단숨에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쌓여야만 완성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삼성전자의 AS 경쟁력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강력한 해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든든한 바닥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오래된 강자가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 서비스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의 진짜 비결이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1위가 새로운 기술까지 손에 쥐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서비스는 전자제품 AS 업계 최초로 IT 제품 원격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프린터 같은 제품을 원격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후 그 범위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제품을 점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향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효율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가전제품 원격 진단 서비스입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제품의 상태를 AI가 분석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의에 대해 최적의 조치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 AI가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서비스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이 이미 가진 방대한 제품과 연결망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삼성 제품을 많이 쓸수록 이 AI 서비스는 더 강력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인 김영호 부사장은 이번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전, 휴대전화, 컴퓨터, AS 전 부문 1위 선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삼성전자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서비스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진의 메시지도 하나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미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자는 제품 그 자체보다 그 제품을 쓰는 전체 경험을 삽니다. 사는 순간부터 쓰는 동안, 그리고 고장이 나서 고치는 순간까지가 모두 하나의 경험입니다. 삼성전자의 AS 경쟁력은 바로 이 전체 경험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줍니다. 좋은 제품에 좋은 서비스가 더해질 때 브랜드의 가치는 몇 배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경쟁력은 어떻게 실적과 연결될까요? 첫째, 앞서 말한 재구매를 통해 매출의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강한 브랜드 신뢰는 제품을 제값에 혹은 프리미엄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AI를 활용한 서비스 효율화는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입니다. 매출은 단단해지고 가격은 지켜지고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AS 경쟁력이 사실은 실적의 여러 갈래와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일의 이 조용한 뉴스는 사실 두 가지 큰 흐름을 알려줍니다. 첫째, 서비스 경쟁력이 이제 제품 못지않은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경쟁의 중심에 AI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그 제품을 오래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힘에서 25년 동안 앞서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투자자가 던져볼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앞으로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AI 기반 서비스가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고객 만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무형의 경쟁력이 지금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다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AS 1위 뉴스를 봐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냥 흔한 수상 소식으로 흘려보냅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오랜 해자를 읽어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는 자기만의 틀입니다. 뉴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지는 결국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늘 화려한 뉴스에 먼저 반응합니다. 급등과 급락 같은 자극적인 소식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힘은 오히려 이런 조용하고 꾸준한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연속 1위 같은 기록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주가 등락은 내일이면 잊히지만 25년간 쌓인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요란한 뉴스보다 이런 꾸준한 기록에 더 주목하곤 합니다. 이런 뉴스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바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앞에서 미뤄뒀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한 분야에서 1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해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술로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을 알아보는 것이 숫자 너머를 보는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급등락 뉴스 뒤에 가려진 두용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AS 25년 연속 1위라는 기록도 그 눈으로 봐야 비로소 투자 힌트가 됩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조용한 뉴스 하나가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그 뉴스 속 숨은 신호를 스스로 읽어낼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